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정답 시행자 중에서 총회 대의원회 이런 쟁점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해서 가보겠습니다. 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주제 있었죠. 자, 이제 대의원회라고 하는 개념과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해서 자, 이 대의원회 이미 하나 공부하셨죠?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 그리고 보궐 조합장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자, 한편 이 대의원에 관련해서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29회 때 출제 쟁점이 됐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법에서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설치 의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도시개발법에서는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상은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개발법 29회 때 문제를 만약 출제위원이 검토하게 된 보람 하나 뭘 가지고 바로 이 대의원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죠. 29회 때 답이 그래도 있어요. 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인 경우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죠.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의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100명인 경우도 50인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 옳은 표현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그 문제가 나왔으면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조합원 수가 200인인 경우 이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틀린 거야.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 지금 원래 이제 이런 식이죠. 총회라고 하는 데서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될 테고 또 대의원에서도 일정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그걸 집행하는 것은 조합장과 이사라는 기구가 될 테고 그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뒷조사하는 것을 감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은 대의원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대의원회라는 모임의 의장이라는 사람은 조합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요, 당연직 대의원이 되게 됩니다. 왜? 대의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죠. 의장이 출석을 해야지 회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게 될 텐데, 자, 대의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법에서 정의합니다. 자, 먼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다른 거 빼버리고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조합장은 당연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짧은 명제인데 겁나 중요한 지문. 이걸 가지고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야.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니까 조합장이 아닌 나머지 조합의 임원, 즉 이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의원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 이사나 감사, 이사 대의원 될 수 없다, 감사 대의원 될 수 없다. 도 옳은 명제가 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훈련을 시킬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 틀렸다. 없다는 거의 다 틀린 편이다 라고 하는데 몇 개 없다 중에서 옳은 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공부하실 때야 차근차근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험 현장은 정말 정말 외로운 고독한 싸움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마무시한 양의 짐을 읽어가다 보면 머리가 정말 핑핑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전에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머리가 핑핑 돈다. 그 얘기만 기억이 나더라. 시험장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어마무시한 양을 동시에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주 까다로운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같이 이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다고요? 보궐이사, 보궐자, 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다? 당연히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해임이라고 하는 거. 해임은 무조건 어떻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는 것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요. 자, 하이라이트 바로 총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회, 아까 보궐 조합장의 선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조합장, 이사, 감사의 해임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리 중요 포인트를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작년 문제 나왔던가요? 31회 때 별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 개최라고 해서 자, 조합장이 소집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조합장이 소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조합장이 총회자 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장이 소집을 하게 되는데, 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자, 두 번째 항목 겁나 앞에 길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자, 이 총회를 선임을 하게, 소집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가실 때는, 살펴보실 때는 자, 앞에 특히 두 번째 항목이 이미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앞에 내용 보지 마세요. 겁나 복잡하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합의 설립 인가라고 해서 자, 조합을 만드는 과정은 동의라고 하는 거, 설립 인가, 그다음에 설립 등기라는 세 단계를 거쳐서 조합은 만들어지게 된다. 설립인가 관련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동의 얻어서 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저게 있었잖아요. 자, 점점점은 동의 없이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예외만 가지고 가는 거야. 원래 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는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은 자, 그런데 조합원은 10분의 1 이상, 훨씬 작은 사람의 요구에도 반드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사안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사안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우려고 용어를 쓰시면 안 돼. 단계를 둬야 돼. 자, 임원의 권리에 관한 청구의 변경, 임원의 의무나 임원의 보수, 또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는 거야.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은 10분의 1만 요구하더라도 조합장의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렵습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 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쓰레기 같다는 질문이 세 번째죠. 자, 지금 이제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그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좀 안 좋았어. 안 좋다는 게 이런 것까지 내버리면 우리 수험생들이 거의 미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이게 날짜가 며칠이냐 이런 걸 갖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렇게 외워봤자 사실은 크게 영향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 공간정보법 이런 데 보게 되면 지적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7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이런 게 뜬단 말이야. 그래서 회의 개최 이 정비법에서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적위원회, 그게 중앙지적위원회든 지방지적위원회든 간에 5일 전까지
통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외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총회 소집이라고 하는 개최라고 하는 거. 자, 조합장이 소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은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대의원들이 자, 지금 총회를 소집하자는 것은 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대의원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그다음에 선임과 힘, 뭐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 몇 놈이 해먹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만 요구하더라도 조합장이 총회를 선임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금. 이 파트가 어찌됐든 문제 구성이 지저분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총회 개최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회의가 자,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머릿수를 가리켜서 의사 정족수. 자, 우리가 이제 회의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 의사자 한 100명인데 2명 와서 회의 결과 확정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깨져버렸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외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 정족수 얼마죠? 자,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것은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볼게. 지금 이제 총회 개최 소집이라는 주제 보셨고 의결 정족수 과반수. 자, 우리 앞에서 조합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건설 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자, 변경. 그다음에 이제 관리 참계획 수립 변경은 의결 정족수 과반수의 동의 필요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건 이슈가 안 되고요. 자, 의결 정족수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걸로 이제 문제 거의 요건 한 3년에 2문제꼴로 출제가 되나요? 해서 겁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 3분의 2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 3분의 2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시위와 관련된 조비 시위, 조합원 할 때 조합원 할 때 비용 부담의 비, 정비사업비의 비, 그 다음에 시공자의 시,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정관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비 시위라고 하는 개념을 외우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조합원 나와 있죠. 조합원 그다음에 정비 사업비 비용 부담 나와 있고요. 시공자의 선정 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에서 결국 이제 이런 식이죠. 앞에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그 정관에 대해서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에 동의 받아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주택단지 안현지역에서는 4332의 동의를 받아야 했었고요. 재개발 조합은 431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합 설립하는 동의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동의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따로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과반수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그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케이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비 시위라는 단어를 외우셔야, 조비 시위라는 단어를 외우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정관 변경. 자, 어떤 정관의 변경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몇 놈이 있어서 특정인 한두 명을 연맥이다.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관한 상의 정관 변경. 자, 결국은 1번, 2번 조 이렇게 되면 그냥 조 이렇게 끊어가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끊어낼 수 있다. 조합원으로서 자,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한다, 자격 요건을 바꿔버린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관 변경, 돈 얘기죠. 자, 조합이 무리하게 비용을 부담을 한다거나 그 누구한테 돈을 빼돌리는 거지, 또는 정비 사업비의 부담 시기 등 돈 얘기죠.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어떤 재산권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의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어떻다?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시공자 설계대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정관의 내용의 정관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자, 야, LG에서 만드는 게 자인가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만드는 게 뭐지, 레미아, 대림산업에서 만드는 게 이 편한 세상, 뭐 이런 것들, 브랜드, 이런 시공자 선정할 때도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그 어떤 재건축 열풍 이런 것들이 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가끔 이제 재건축이 호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반포 이런 아파트 이런 거 할 때마다 특히 강남권 이슈들이 크게 이제 신문지상에 막 보도가 되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몇 천억,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으쌰으쌰하고 난리가 나는데, 시공자의 선정도 결국은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정관 변경에서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이라는 것이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삭제가 된다, 제외가 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개념이. 어찌됐든 간에 자, 조합원의 자,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돈 얘기, 자, 그 같이 맞물리는 게 시공자의 문제 해서 조비 시위라고 하는, 이건 이제 끊임없이 보셔야 돼.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가서도 이제 일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자, 퉁쳐서 간다. 다시 갑시다.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설립인가 시장 군수한테 동의 받아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면상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럼 신고하고,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 이게 뭐라고요? 조비 시위라고 하는 것. 조비 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보셔야 돼. 제가 웬만하면 앞에서 중간중간 갈 때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얘는 하도 출제 빈도가 높아 있어 이 정비사업 조합 파트에서 가장 많은 출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 조비 시위, 이게 1등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통계적으로 또 이제 많이 구성이 됐던 것이 아까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재개발 4321, 뭐 이런 것들도 중요 출제 포인트, 덩치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챕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주제 두 개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과정으로서 건설계획,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개념과 공급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